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폴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별다른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동성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물량을 소화시키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갭상으로 크게 뜨면서 수급세가 2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 섹터가 탈락했어요. 아, 요 섹터. 우리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어디죠? 반도체, 조선,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조선 쪽에 집중이 되면서 하나오션 1차적으로 1분기에 상승했던 요 하나오션 위쪽에 공매도 슬쩍 걸어놓고 중소형주로 지금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등등등 그쵸. 요쪽에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자금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원래는 다시 요게 하나오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이거든요. 원래는 1차적으로 주도주가 됐었던 것은 일부분 중소형주로 갔다가 여기서 자금을 회복하고 그 자금을 다시 그쵸. 1차 주도주로 돌아와서 2차 상승파 등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쵸.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 항상 일관되게 나왔던 작전 시나리오예요. 근데 요게 탈락했어요. 어디가? 조선 섹터가 탈락했어요. 오늘 코스피에서 13조 7천억, 코스닥 7조 6천억,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21조짜리 수급세에다가 비차익 수매수, 시장 전체적으로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안 올랐죠. 변동성 없죠. 그리고 거래대금 2,700억. 정말 기본만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왜 조선 탈락했냐? 보세요. 일단 하나오션에 그쵸. 시가총액 얼마예요? 33조 원. 근데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오늘 얼마나? 457만 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5천억 원이 넘어요. 넘는 수치가 일시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근데 요거 공짜로 빌려온 겁니까? 공매도 뭐예요? 이 공짜를 써 가지고 그쵸. 주식을 빌려와서 차익을 봐 가지고 수익을 내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빌려와서 상단에다가 무거운 벽돌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주가가 이 벽돌 맞고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계속 불러와가지고 벽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전략. 그런데 요거 왜일까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한진중공업 지금 투자 경고 그쵸? 지정 예정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시 보시면요.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다. 근데 수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최대 9월 22일까지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요 기준 자체를 지켜가면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요 기준 자체를 지켜가면서 최대한으로 위로 끌어내 가지고 상단에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 던지고 그쵸? 그리고 그 던진 물량으로 수익을 본 다음 그 수익금으로 다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남아있는 섹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 쪽에서 그쵸. 조선 쪽이 한번 탈락하고 나서 새로운 섹터가 하나 열릴 겁니다. 로봇 쪽. 그러면서 이 하나오션 공매도 나중에 풀 거예요. 언제? 중소형주들 싹 다 마무리한 다음에 풀면서 다시금 로봇, 반도체, 원전, 그리고 조선. 조선이지만 한화오션만 해당하게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오션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 섹터의 수급세가 어디로 올 것이냐? 사실 원전도 탈락 위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거를 본 순간 '아 이거 100%다. 100%다'라고 느꼈던 게 요 기사예요. 그렇죠.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17시 34분. 방 끝나고 나서 뭐랬습니까? 탈원전 장관 아니라면서 "신규 원전 재공론화가 필요하다." 자, 이거 뭐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 발언인데요.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1 번 제가 나눠 드릴게요. 1 번 겉으로는 탈원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속으로는 "신규 원전을 재검토하겠다." 아,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 장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거 뭐예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인 탈탄소, 탈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그렇죠. 원자력을 기저전원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언은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믹스 기조와 아예 뭐다? 궤를 달리하는 거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발언이 있어요.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요거 뭐예요? 2월 달에 확정되었던 그쵸. 11차 정기수급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뭐가 있어요? 신규 원전 2기랑 SMR. 그쵸. SMR 1기. 추가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의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거 신규 원전 2개랑 SMR 하나 깔겠다라는 것을 뭐 하고 있다? 다시 재조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후 에너지부라는 게 새롭게 신설됐죠. 그쵸. 아직은 된 게 아니고 출범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준비는 다 해 놨어요. 무엇이냐? 이번에 김 장관님의 발언이 이제 다음 달 1 일이죠. 10월 1 일에 출범할 기후 에너지부 역할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주도가 되는 종목은 뭐예요? 부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길 바라게요. 그동안 환경부가 뭐 했습니까? 환경부가 주로 이제 규제 부처로 해서 자원부는 진흥 부처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쵸. 규제와 진흥 부처. 근데 두 부처가 협력을 해 가지고 NDC라고 하거든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라 하는데 요거 달성해야 된다.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를 탄소 감축이랑 기후 변화 대응으로 아예 옮겨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신규 원전 2기랑 SMR 1기. 요거 프로젝트 부활시켜야 된다. 근데 요런 맥락에서요. 신규 원전 건설을 재논의하던 주장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뭐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다시 재편하려는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신재생이 들어온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요거는 장관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랑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치 얘기는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고려의 복합적 발현이 합쳐진 거예요. 뭐냐? 자, 제가 두 가지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적인 소신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이게 저도 원전 애널리스트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여전히 안정성, 경제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등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뭐예요? AI 인프라, 로봇, 그쵸? 등등등.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싹 다 해가지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데 탄소는 줄여야 되고 전력 공급은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 요거 가지고 요거 핑계로 안 만들자니 나라가 망하는 국면으로 간단 말이야. 실제로 대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 망하고 있어요. 왜? 원전 생산량 0%에 도달해 가지고 TSMC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대만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2.5%를 24년도 기준으로 쓰고 있었는데 요게 2030년대는 2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는 게 뭐다? AI 인프라를 그쵸. 건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미쳤다는 거예요. 결국 필요한 순서고요. 신세장 속으로 갈 수도 없고요. 대만이 이제 여거를 믿고 이제 했었죠. 뭐냐? 신재생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비중 20% 이상으로 봤습니다. 생산 실제로 얼마 됐어요? 7에서 8%. 후라이예요. 그리고 또 득표율을 그쵸. 올리기 위해서 뭐였다? 가정용 전기는 그쵸. 인상하지 않겠다. 대신 산업용 전기에다가 14%를 연간 인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이번에 때렸었죠. 결국 그쵸.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세를 좀 전기세가 이번에 또 누진세까지 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저기 시골에서 작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몇 평 안 되거든요. 몇 평 안 되는데 전기세가 240만 원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기세가 240만 원이 나와요. 음식점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인데요. 몇 평 안 돼요. 테이블 한 18개 한 16개 정도 되는데 240만 원? 제발. 그쵸. 결국 이거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례로 대만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쵸. 그럼 정치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회 공적인 채널로서 그쵸. 뭐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지 않고 선취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제휴나 이런 것을 맺은 사실도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그쵸. 소신 발언해 볼게요. 신규 원전 건설은요. 일단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환경단체 그쵸. 어디서든 나타나는 우리 환경단체와의 마찰까지 해서 사회적 논란으로 이슈를 굉장히 크게 점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야 돼요. 왜? 난 정치인으로서 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그쵸. 이런 것을 최대한 리스크를 덜 가져가게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정책을 결국 수용성을 높이려면 요 공론화에서 그렇죠. 모든 부처와 신설 부서가 요걸 해당하는 프로젝트 다시 살려야 된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볼 때요. 결국 탈원전이 아니라 그냥 탈탄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뭐다? 그쵸. 신규 원전 2개랑 SMR 하나 지으면서 에너지 정책을 재구성하겠다. 재검토하겠다. 결국 이거 필수 불가결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결국 이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좀 거치겠다. 왜? 민감한 이슈니까 그냥 사회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앞으로 10월 1일에 출범할 기후에너지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관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원전을 반대한다? 사실 이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전력 공급이 부족해. 하면은 기업이 어떻게 돼? 힘들어. 망해. 하루 때에 또 뭐가 생겼어요? 노란목토 생겼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내수 망해. 나라 망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나가면 나라를 지탱하던 기업이 날아가면서 돈이 없어. 돈이 없어지면은 뭐예요? 지 생산을 한 이유가 없지. 생산 안 하면 뭐예요? 내수 망가져. 내수 망가지면은 나라가 망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1차적인 그쵸.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고 원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논리에다가 그쵸. 무논리에다가 무지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뇌를 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소식을 또 드리게 됐던 이유가 뭐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시장이 섹터 하나 자체를 자물쇠로 잠궈 버렸다. 이 자물쇠가 뭐다? 공매도다. 얼마짜리로? 5천억짜리 자물쇠로 섹터의 대장주를 잠가 버렸다. 그쵸? 갑자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5천억짜리 그쵸? 일시불로 공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거 하락하겠네. 그쵸? 그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요때 4월 15일 날 910만 주 가량이 한꺼번에 그쵸? 한꺼번에 상환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풀리지 않았을 때는 점차 내려온다고. 이 점차 내려오는 게 뭐예요? 따라가잖아. 따라가잖아. 내려올 때마다 오케이. 내려올 때마다 오케이. 막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응과 그다음 수급. 하나 오션으로 1 조씩 들어갔던 그 수급세가 어디로 간다? 그쵸. 새로운 섹터의 새로운 종목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요거예요.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 두 번째, 수급을 따라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 그렇죠. 제가 요거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거 제가 유튜브라는 공개 매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수급이 꼬일 수도 있어요. 수급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20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채널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바이오 쪽에서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안 좋은 영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부분을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고소 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그만큼 힘이 좀 세졌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제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렸습니다. 010-2998-2560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세는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그래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매집, 매집주 무엇이 있는지 거기다가 비중 20%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최대 20%까지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뭐 했었어요. 그때 그쵸. 작년, 작년에 요 프리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HC해준업 3,000원 이하에서 포트 20% 그렇죠. 20% 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저만의 기준이고 13년 동안 지켜왔던 기준입니다. 자 34,500원, 34,350원 그쵸. 3,000원짜리였어요. 요런 것처럼 지금 몇백 퍼센트죠? 그쵸? 우리가 1억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때 20% 2천만 원 가지고 레지스터가 3천 원이었는데 더 오를 겁니다. 신고가로 한번 해 보죠. 34,350원. 1,043% 맞네요. 근데 요만한 수급세가 아니라 더 커다란 수급세. 그쵸? 아니죠. 맞죠. 결국 H해중업은 하나오션의 후발주자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세가 이쪽으로 몰려온 거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진, 효성, HH현대중공업 등등등 삼성중공업 수급세가 분산이 된 거다. 분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요. 2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 그쵸? 우리 3천원에서 매수했으니까. 3천원 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공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이거 가져가실 분. 안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한번 믿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20% 넣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010-2998-2560으로 부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